네, 2022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야권 단일화 무산된 거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정치를 잘못 읽고 사람을 잘못 거느렸네. 저희 판단입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이준석 씨가 얘기한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밝히니까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걸 또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준석 씨 얘기를 쭉 정리해보면 국민의당 모인사가 안 후보의 출마 포기 그리고 윤석열 지지선언을 하되 합당을 하지 않는 쪽으로 어떠냐라고 그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서 자기는 합당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적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결정할 거고 합당에 관한 거는 당대표인 자기가 할 일이다. 그리고 합당을 한다면 당명을 바꾸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태규 국민의당에 이렇게 뜻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태규 사무총장하고 직접 만났다. 1대1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합당이라면 할 수 있다. 당명은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합당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서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한 자리는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고 뒀었는데 어쨌든 그 최고위원 한 자리는 국민의당 측에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천하는 문제는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 대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가 윤석열 씨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서 반대급부가 뭐냐 그런 건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규 씨는 먼저 기자회견을 했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전에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서 제안받은 것이 있었다. 근데 그분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로 그런데 안 후보가 단일화를 포기한다라고 한 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를 비난하고 있어서 진심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안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한 합당 제안을 받은 바 있다라고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합당을 하게 되면은 특례 조항을 만들어 최고위원회에 이제 한 명을 참여시켜 줄 수 있고 공천 심사에도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 같아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근데 이제 이태규 씨가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이준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인사 그랩을 강하게 잡으려는 사람이고 구체적 사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누구누구 등 총리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천권이라든지 차기 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사퇴해도 공동정부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나왔던 얘기가 부산지사를 경기지사를 배려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한 국민의당에서는 정무부시장을 보장받아서 지금 김도식 씨가 가 있죠. 네, 그렇게 가면서부터 김도식 씨는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파워맨이 됐죠. 그러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씨가 진다고 하게 되면
그 대가로 국민의당에서 누군가가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느 한 지사로 당선될 수 있는 지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서로가 안 밝히니까 덮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는 저는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공개한 걸 보면서 이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하고 안철수 실무자들이 따로 노는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왜냐? 안철수 씨는 단일화를 제의할 때 분명히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제안한 배경은 두 가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나는 끝까지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해라. 그래서 받아들인다. 단일화를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경선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내가 지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단일화를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자는 게 큰 전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87년 만든 이 헌법 체제, 이 체제에서는 기존 정권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별 능력이 없어도 야당만 하면은 묻지마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시 이 체제하에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또 지는, 또 묻지마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거는 이 체제의 문제니까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나섰고, 이 체제를 바꾸려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단일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크게 와닿은 거는 이 구체제를 부수기 위한 거. 이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단일화를 하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그래 해본다라는 거는 밀려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인다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 현재 체제, 묻지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이분이 이걸 위한 방법으로 국민 경선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제의하고 나서 윤석열과 안철수 간의 만남은 없었다는 게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요. 막판에 뭐 가벼운 전화통화만 있었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 이미 안철수는 끝났다, 단일화 끝났다고 통보했으니 끝난 거고, 그 전에 이준석과 이태규 씨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러한 큰 틀에 대한 구체제를 부수기 위한 단일화 논의는 없고 합당 과정만 논의됐다. 이거는 이준석 씨가 딱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 문제니까 이것만 하겠다라고 얘기 한정을 그은 탓도 있겠지만은, 이태규 씨가 안철수의 복심이라면 이걸 들고 가서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면 이준석 씨가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윤 후보의 복심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도록 돌린다.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태규 씨가 이걸 전달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준석 씨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인사 그립을 강하게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꽉 쥐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건데, 자기 조직을. 안철수 씨는 쥐지 못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하나 보고요. 두 번째로 안철수 씨는 굉장히 중요한 구체제 정식을 위해서 단일화를 제의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일단 논의를 해주고 그걸 토대로 양 후보가 만나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분명하게 구체제 정식이 필요하다. 실무자로 나갔던 이태규 씨는 그걸 전달을 해서 어떻게 하든 만나게 해서 그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국민 경선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시기상으로도 너무 촉박했고요. 과거 노무현과 정문주 씨 단일화도 공직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지, 공직선거 하고 난 다음에는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경선 방식은 더 어렵고, 결국은 그때도 단판이면 단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구체제 한번 부숴보자, 혁명적으로 부숴보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뜻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식 선거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정치를 읽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씨는 정치할 사람이 못 되네. 그 주변에는 인물이 없네.
제가 어젠가 그제 천하의 인재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도 국힘당이고 그래도 민주당이죠. 국민의당에는 제가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3명을, 4명을 설명드렸는데, 그럼 안철수 씨는 개인은 똑똑하죠. 개인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본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본인의 뜻을 밝혀주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 답답해지고, 답답해지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섭섭하니까, 화가 나니까 완주로 가는데, 이 완주로 가게 되면 그가 그렇게 중요시했던 구체제 붕괴에 일조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체제를 부수려면 그의 말대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정권 교체하려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가 안 되고 본인이 완주를 하게 되면 구체제를 종식시킬 가능성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자기 명분도 놓치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이재명 씨와 연합을 한다면 구체제 종식을 내걸었던 그는 완전히 허언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국민 경선을 제의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죠. 결국은 제가 쭉 보게 되면 홍준표 의원이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구말리에요. 뭐 꼭 한 번씩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홍준표도 지금 조용히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도 그분도 이제 조용히 협조하고 있고, 최재형 씨는 종로구에 출마하지만 이분은 워낙 가정 자체가 기독교적이라서 무속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이다라고 하지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제 정식을 위한 정권 교체에 다 몰입하는 모습인데, 그걸 가장 내세웠던 안철수 씨만 소외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 경선을 제안해놓고 본인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쉴드를 쳐버렸거든요.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할 수가 있나요?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플랜 B를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정치할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정권 교체 실패하면 원성을 들을 거고, 정권 교체를 해버리면 안철수는 잊혀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번에 완주를 해서 사람들이 철수할 거죠? 그랬더니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정치인으로 사라지면 또 철수가 되는 거죠. 안철수 씨가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고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반열까지 올라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YS를 참고하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YS가 대통령이 되고 잘 할 의지가 있었잖아요. 자기 뜻이 뭐 나중에 좌파의 숙주가 돼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정당과 그 다음에 공화당과의 합당을 받아들였잖아요.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정계를 무너뜨리고 민주계를 이끌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씨도 자기 그 뜻을, 구체제를 부수고 싶다는 뜻을 가졌다면 자기 3명의 국회의원 갖고 안 된다면 합당을 통해 갖고 뭔가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죠. DJ도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그 유리한 상황에서도 JP와 합당이 아니죠. 연합을 해서 뜻을 이뤘습니다. JP는 충청이란 작은 세력인데 대통령은 될 수 없는 조건이지만 YS 체제에서도 2인자로 있었고 DJ 체제에서도 2인자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안철수 씨는 그런 DJ 노선이라도, JP 노선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고, YS라도 해봐야 되고, DJ처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놓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건 결국은 그의 국량과 미래를 보는 게 작다는 얘기죠. 정치인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2월 23일이죠. 이탈리아, 미국 등에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 재국민 투표는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런 데서 투표가 시작됐고요. 다음 주 4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월은 28일밖에 없어서 3월 4일인데 다음 주면은 사전 투표입니다. 그 다음 주인가요? 9일날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본 투표입니다. 이렇게 촉박한 시점에서 단일화를 경선으로 하자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안철수 정치를 잘못 읽고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천하의 인재를 잡지 못했다. 네. 이것이 안철수 씨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지 아니면 뭐 의미 없는 존재가 될지는 3월 9일이라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그는 본인의 뜻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펼치는 방법이 안 맞는 미스매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